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결국엔 또 미국입니다. 어제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이 허리케인이 불어닥칠 수 있다라는 이런 걱정 섞인 목소리들 나오면서 국내 증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간밤 사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지금 현재 코스피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부진을 만회하기엔 오늘은 좀 힘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시장도 그렇고 요즘에는 어떤 이 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 말, 화불단행.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불행한 일이나 난처한 일이 연달아 생기는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제 겨우 코로나가 잠잠해지나 했더니 원숭이 도창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에 제2의 코로나 되나 이런 말도 서슴없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돼지열병까지 시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도창 관련주, 돼지열병 관련주들의 움직임, 모두 어디선가 봤던 것만 같은 기시감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관련주. 자, 코로나 관련주들이 초기에는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줬지만 다시 이전 수준으로, 아니 그보다 못한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 점검을 해볼까요? 제약 바이오주가 속해 있는 건강관리 섹터. 지금 코로나 사태 초기 폭발적인 수익률을 거둔 뒤로 작년 그리고 또 올해 침체된 모습입니다. 이유야 많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저물어가고 있는 마당에 금리 인상에 따른 신약 후보 물질 전반의 할인율 상승, 또 개별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R&D 성과 등이 제약 바이오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모습은 쪼그라든 시가총액 비중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 보유 현금 가치보다 낮은 시가총액에 거래되는 바이오 기업의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바닥에 가까워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도 충분히 낮은 것 같고 또 이제 슬슬 제약 바이오주를 담아볼까 하던 찰나에 원숭이 두창 이슈가 들립니다. 이미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WHO 세계보건기구는 올여름 원숭이 두창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감염병 위기 경보 1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원숭이 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아프리카에서 찾아온 또 다른 불청객, 네, 돼지열병도 있죠.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돼지열병은 아직 치료제가 없어서 병에 걸린 돼지를 살처분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동을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퇴치를 위한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6월에는 이 상업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이 소식이 돼지열병 관련주들에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 걸까요? 자, 오늘의 이슈 브리핑. 화불단행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화불단행 앞에는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바로 화복무문 화불단행입니다.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지만 이 화와 복이 들어오는 문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화가 될지 또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 우리 투자자들에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서 안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만 이 현 주가가 충분히 낮아진 수준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여기에 원숭이 두창, 또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막혀있던 주가 흐름을 뚫어줄 수 있을까요? 과연 이들은 제약 바이오주의 화가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제약 바이오 섹터의 현 상황부터 또 원숭이 두창, 돼지 열병 관련주들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대한민국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심층 분석하는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슈 들어가 보면요. 지난 5월 영국에서 희소 감염병인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유럽하고 미국 지금 줄줄이 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각국의 보건당국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시아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도 지금 겁이 나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각국의 확진자 현황과 또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5월에 영국, 그러니까 유럽 쪽부터 발생한 이 감염자의 발생이 있었는데 일단 비풍토병 지역으로는 현재 한 지역 30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이게 그 특정 어디부터 생겨났다라고 결론을 짓기보다는 지금 페스티벌 어디에서 촉발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이 감염이 퍼진 사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확진자 발생의 경우는 이제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시아권 국가에는 아직 퍼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입국에 대해서 8일부터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하고 격리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의 확산에 대해서 일각에 우려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이게 감염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지금 확산 속도나 그런 게 발생 시점부터 이게 아주 확산이 빠르지는 않지만은 치명률 같은 경우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코로나보다 한 3배 정도, 약 3%의 치명률이 있다 보니 좀 전 각지에서 긴장을 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점은 이제 현재부터 확산이 아시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긴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원인을 정확하게 이 확산이 된 그 배경을 좀 모른다라는 게 좀 불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유럽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계속 오프라인 공연들 네. 늘어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도 전에 네. 또 다른 이슈가 악재가 더해졌어요. 원숭이 두창인데 이 WHO 이제 올여름 확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단 말이죠. 네. 우리 정부도 아직은 우리나라에 확산되진 않았지만 위기 네. 경보도 이미 발령을 했고 네. 이러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재부상하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 기업 현황과 함께 최근의 주가 흐름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종목인 시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먼저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맥 주사 형태로 만들어진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처에 허가받고 이제 생산이 돌입이 될 수 있는 업체다 보니까 먼저 이 부분이 미국 측면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 사례가 있었고 당시에 그 원숭이 두창이 발발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뭐 금요일장을 넘어서 이제 그 주말장에 돌입을 해 있었거든요. 그날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게 HK 이노엔 같은 네. 경우 강세였고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강세였는데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창과 관련해서 저희가 1세대 백신 이후에 이제 2세대 백신 무균으로 보관할 수 있는 2세대 백신을 개발을 했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부각이 되었었고요. 다만 이게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인 거는 뭐 녹십자 MS라는 종목이 있는데 녹십자 MS라는 종목 자체는 뚜렷하게 이게 백신을 지금 생산하고 그 양산까지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한번 개발에 대한 의뢰를 받았던 그러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상승을 한 측면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파미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키메릭스라는 해외 기업이 개발 중인 이제 천연두 치료제의 핵심 중간체를 공급하다 보니까 주가가 강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조정이 나와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종목을 비추어 살펴본다고 하면은 HK 이노엔 그리고 파미셀 이 두 종목이 가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가 확산될 때랑은 그래도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코로나는 우리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었는데 그래도 지금 다행인 점은 천연두 백신으로 이 원숭이 두창 예방에 85% 정도 효과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 사람 간 전염을 희박하다라고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쨌거나 로슈와 모더나는 이미 개발, 진단 키트 또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국내 바이오 업황에는 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요. 지금 뭐 관련주로 HK 이노엔, 파미셀 짚어주셨는데 이 원숭이 두창 확산세에 따른 탑픽 종목 어떻게 되는지 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코로나 초기와 비슷한 양상이 있는데 저희가 경험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산세도 뚜렷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85%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천연두 백신이란 게 존재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뭐 크게 우려는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키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될지 그 여부 자체는 뭐 아시아권으로 확산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뭐 상당히 확진자가 증가한다거나 그러한 요인이 나오기 전까지 미리 시세는 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제 HK 이노엔이 가장 가깝게 뭐 백신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기본적인 그 펀더멘탈 그러니까 사업 구조를 봤을 때도 HK 이노엔은 괜찮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현재 측면에서 그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이 백신 부분에 대한 판매가 폭증하고 뭐 그러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렇게 쓰이는 용도로 뭐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 측면에서 예전에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처럼 이 부분이 뭐 시세가 대시세가 난다 이렇게 바라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주가 측면에서 저희가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상승 측면에서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15% 정도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뭐 저점을 논하고 고점이 돌파되고 이거를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지금 시세가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평선 저희가 뭐 쉽게 말해서 뭐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이러한 구간이 우상향으로 지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점이 있다 보니 단기 이평선 측면에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좀 손쉽게 이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HK 이노엔이 그래도 지금 이 원숭이 두창 확산세에 따라서는 그나마 좀 주목을 해볼 종목이긴 한데 하지만 코로나19 이 확산세 초기에 비할 만큼의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HK 이노엔도 조금은 단기적으로 이 단기 이평선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돼지열병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달 말 강원도 홍천의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 추가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료주 또 네. 곡물난에 이어서 이제 돼지열병 확산세 때문에 네. 밥상 물가가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 밥상 물가의 위협 어느 정도나 가중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통상적으로 매년 시기가 되면 발생했던 이슈인데 이번에는 조금 봄, 여름 이 구간에서 발생을 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때 통상 움직였던 게 사료주라든지 돼지고기와 관련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강했었습니다. 사료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강했다 보니 이번에 부각이 되긴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먼저 주가가 한 차례 시세가 난 측면이 있다 보니 지금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요. 그 인플레이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이게 통제라고 일컬어지는 즉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이 거리에 대해서 소독을 한다든지 그러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인으로 많이 인해서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그게 촉발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매년 발생하는 특정 기간에 발생하는 하나의 좀 농가에는 좋지 않은 이벤트 요인이다 보니까 이 측면 같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새로운 다시금 에그플레이션을 촉발해서 사료주라든지 이 돼지고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시세가 날 수 있다. 그렇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정말 또 한 번 밥상 물가를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네네. 그래도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료주 얘기도 언뜻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료주 상승 여력이 그렇게까지 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사료주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네.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져 나온 이후부터 해서 네. 그래서 좀 사료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사료주들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료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본질 가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반영이 주가에 이미 과도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정 모멘텀이 있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여기에서 더욱 격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파종이 이루어진 밀 부분 아니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이게 훼손이 돼서 되게 밀에 대한 데이터가 더 내려온다든지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부분이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또 확전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요소가 있으면 시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확전보다 조금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초점을 맞추는 시장을 한 번 더 반영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조금 매매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가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가 좀 싸고 아니면은 이게 그 시세의 초입 구간이라면 저희가 아주 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요소가 계속 시장에 반영이 돼 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게 차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그 한일사료라는 종목 자체가 시세가 낮다가 지금은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H2노엔과 비슷하게 단기 이평선 또는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 이 횡보하고 있는 주가 자체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한 한 번의 시세가 더 날 수는 있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지금을 대응을 해야 되지 이게 다시금 V자의 반등이 있다, 상승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한 번의 시세가 올 수는 있지만 네네. 그게 그 앞에서만큼은 폭발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저희가 지금 돼지열병 이야기도 해보고 또 원숭이 두창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에 오늘 이슈의 시작점은 이 제약 바이오주였습니다. 자, 이사님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이슈들이 제약 바이오주 솔직히 좀 코로나 사태 초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눌려 있잖아요. 이 제약 바이오주를 끌어올릴 만큼의 요소는 되지 않는 건가요? 네, 이러한 요소로는 제약 바이오의 영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고요. 다만 지금 그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래도 900선 근처, 정확하게는 한 890선까지 와 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크게 반등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시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2위까지는 올라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 요소로는 일단 가능하겠고요. 그 IPO 시장을 비추어 보면은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이제 6월 8일에서 9일에 그 수요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다시금 풀려서 상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 번 더 시가총액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분들은 보로노이의 이제 IPO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6월 8일, 9일이면 뭐 다음 주네요. 그러면 일단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펴봐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언제나 이렇게 조용조용 얌전하게 얘기해 주시나요? 뭐 포인트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뭐 톤을 전반적으로 조금 이게 무거운 내용이다 보니까 뭐 질병 그리고 농가의 피해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다 보니 제가 톤을 조금 낮춰서 했었고요. 좀 발랄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톤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좀 발랄해질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슈를 저희가 좀 다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어쨌거나 이제 다음 주를 저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있긴 있는데 네. 지금 뭐 많은 분들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이제는 정말 제약 바이오주 저점에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좀 들어가 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사님은 제약 바이오주 저점이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지수단에서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업종상으로는 저점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흘러가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대표적으로 새롭게 뭔가의 그런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물질의 개발이 이루어진 뭐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뭐 새로운 뭐 임상의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개발 또는 뭐 이때까지는 실패했지만은 임상의 진행에 대해서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금 제약바이오는 새로운 대시세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실망하기보다는 주가가 한 차례 바닥을 형성한 구간의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무작정 뭐 놓아버리기보다는 바닥을 먼저 형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뭐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뭔가 계속해서 좀 좋은 퍼포먼스가 이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런 부분들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이 IPO 기업 공개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앵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주요 이슈는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 분석과 내일 움직일 특징주 만나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입니다.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좀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어쨌거나 미국에서 좀 금리 인상 속도 이제 조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코스피는 그래도 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코스닥 시장이 약간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전일 미증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흐름을 읽기가 상당히 하루하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요 지표 발표의 영향과
그 영향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내고 있어요. 만약에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고용 지표가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단정하는 이유? 금리 인상의 조절 기대감? 글쎄요. 시장의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지금 시장은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고 또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전일 미증시가 결국에는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 역시 우리도 굉장히 좋게 시작했어요. 강세 출발은 했으나 장 초반에 이제 외인의 순매도세로 인해서 좀 낙폭을 좀 키웠던 면이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에서 기관이 조금 순매수세로 받쳐줌에 따라서 이 낙폭을 좀 이제 막고 좀 회복세로 접어들었지만 결국에는 오늘 횡보로 마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외인의 매도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외인이 이제 순매도세에서 순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그나마 좀 강보합으로 지금 모습은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시원하게 상승세가 나와도 모자랄 판에 이 좀 횡보장을 보인다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근데 다만 어쩔 수 없죠. 휴일이 지금 3일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뭐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제 관망세가 좀 보이는 게 오늘 장의 좀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시장의 이슈를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이제 항공 이쪽을 조금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8일부터 이제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이제 해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 규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하는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한 저번 주인가요? 6월 달부터 일본의 이제 그 일본 입국자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이제 1만 명이 입국할 수 있는 걸 2만 명으로 확대를 하고 이런 이제 자가격리 의무를 해제를 하는 식의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또 여행 그다음에 카지노 호텔 이쪽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그에 힘입어서 오늘도 이제 좀 진에어, 뭐 한진칼,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이런 식의 여행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리오프닝주에 리오프닝 섹터가 주목을 받을 때 시세 분출이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 마스크를 벗게 된 지가 2분기 때부터인데 2분기부터 이제 이 매출은 3분기 때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3분기 공개가 되면서 그때 주가의 어떤 이 상승 모멘텀이나 업사이드가 이제 그때부터 나올 건데 지금부터 잡아야 3분기에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공, 여행 쪽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 재건입니다. 우크라 재건 이제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방한을 한다는 소식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재건 관련주도 굉장히 핫한데 오늘만의 이슈는 아니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재건 관련주 특히 유럽에서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12조 대출 지원을 해줌에 따라서 지금 그 전부터 좀 뜨고 있었던 건데 오늘 그래서 해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현대에버다임 이런 식의 이제 재건 관련주들이 좀 시세 분출을 좀 했습니다. 외교 차관은 지금 6일에서 8일 정도에 한국을 방문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 차관과 이제 면담을 한다는 건데 결국엔 재건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주로 오가겠죠. 그리고 재건이 뿐만이 아니라 아마 와서 이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건지 이런 쪽으로 방안을 할 텐데 이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와서 이 재건 소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의 이제 산업군도 저는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한국에 방문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재건의 관련주들이 또 시세 분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지지 라인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포인트가 지금 CCTV 이쪽 관련주들이 조금 뜨기 시작했는데요. 코레일이 이제 내년까지 모든 열차 객실에 이제 CCTV 설치 소식에 이제 좀 관련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코맥스나 코콤, 포커스 HNS 등의 이쪽 테마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오늘 이슈로 강세는 보였지만 지속 가능하게 어떤 이 상승 모멘텀을 갖고 가기엔 약간 부족하죠. 이 종목들이 이 흐름을 유지를 해 가려면 이 뒷받침이 되는 호재가 이어지는 이런 식의 좀 어떤 사슬 구조가 나와야 하는데 오늘의 이 이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슈는 약간 단기적인 재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뭐 항공 여행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 CCTV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 CCTV 관련주들은 앞으로의 지속성이 뭐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또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의 인기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센스 6개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정부 또 기업과 전후 재건 협력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규제 완화 소식에 항공 또 여행 관련주들까지도 강세인 모습이고요.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오펙 플러스가 1일 원유 증산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나비 효과의 에너지 관련주들도 지금 관심 받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 해제 소식에 중국과 관련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글로벌 550건 이상의 원숭이 두창 발생 소식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에도 관심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UAM 실증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과 함께 UAM 관련주 역시 지금 시장에 관심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키워드 식스센스 관련 특징주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제주항공 등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레이크 머티리얼즈, 베셀이 오늘의 특징주로 꼽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종목씩 좀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연구원님, 오늘의 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고 스톱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고입니다. 지금 이 재건 이슈가 탄력받을 시점부터 저는 이 재료가 소멸이 되기까지가 결국에는 전쟁 끝날 때까지거든요. 그리고 전쟁 평화 협정을 하더라도 재건 이슈는 한 번씩 계속해서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이 이슈는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장세가 개별 종목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쭉 간다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러면 재건 관련주에서 보통 딱 단타 치기 좋게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저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조금 시총이 이제 1조가 넘는 이제 좀 안정성 있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사실은 원래 스윙급 그 이상도 봐도 될 종목이지만 요즘 장세가 사실 스윙이나 장기 쪽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무겁긴 하지만 이것을 충분히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어가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간이 지금 5월 20일부터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이 기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종가도 사실 지금 동시효과 들어갔죠. 오늘 종가도 121평 위에 이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요 이평선을 다 돌파를 했다. 그래서 이 121평을 안착할 때 오늘 조금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121평까지 한 6,6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외교 차관 방한 이슈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전쟁의 종료가 될 때까지도 이 이슈는 이 종목의 재료가 충분히 재료로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확인해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참 많은 종목들 꼽히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지속적으로 좀 상승 탄력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승의 나비 효과 받고 있는 에너지 키워드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꼽혔는데 연구원님,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고, 스탑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고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이 회사가 유기금속 화학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특이 기술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없는 국내 최초로 TMA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보유 중인데, 이 TMA 제조 기술이 뭐냐면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는 이제 신소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소재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이죠.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이제 솔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 종목이 태양광 쪽에 속해 있는 이유는 바로 솔라입니다. 솔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에너지를 빼놓고 시장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올해 여름에 전 세계 대규모의 전력난이 예고가 되어 있고, 이미 지금 한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부터 인도와 파키스탄은 벌써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력이 모자라면서 그 대체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게 될 거고요. 화력 발전소가 없어지는 속도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도 발전의 속도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레이크 머티리얼즈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의견 고였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화제의 키워드 UAM입니다. 관련주로 베셀 꼽혔는데 베셀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베셀 고입니다. 제가 UAM 쪽은 상당히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빠르게 아주 쉽게 축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UAM이라는 거는 결국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의 모빌리티, 그 미래에 타고 다닐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보통 먼저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먼저 꼽습니다. 전기차를 타든 자율주행을 타든 가는 거리는 똑같을 거고요. 막히는 시간도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UAM이 실제 실증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상용화가 2025년도에 된다고 했을 때 그 파급 효과, 그리고 1,400조 원이라는 시장이 열리는 그 전망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베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때문에 이 시장에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자회사고, 이 베셀은 사실 지금 LCD 그 디스플레이용 만드는 회사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회사가 지금 UAM 드론 개발 이런 능력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고, 지금 이 현대자동차와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같이 이제 국책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각을 받는 거기 때문에 UAM이 시장의 이슈를 받을 때마다 저는 베셀은 빼놓지 않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셀 말고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굉장히 많습니다. UAM 관련주가 많은데, 이 종목이 시세 분출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UAM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베셀, 역시나 의견 고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정규장 마감까지 2분여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동시효과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41% 상승한 2,669선에서 장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기관이 지수 상승을 조금 주도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오늘 화학과 대형주 위주로 물량 담는 모습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국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 탄력 이어받는 모습인데 다만 그 힘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15% 상승한 66,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도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지만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입니다. 역시나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 역시 2%대 상승하면서 86,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07% 상승한 891선에서 오늘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순매수와 외국인 순매도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 소액 순매수 나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대체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함께 특징주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결국에 미국발 이걸 호재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들 덕분에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와 함께 오늘 시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장 이제 시장을 좀 분석함에 있어서 일단은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요. 이제 37분까지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못한 얘기는 이따가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시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시장이 좀 약하다라는 말씀 좀 드렸죠. 오늘은 반드시 2,700을 갔었어야 되는 날입니다. 일본은 올라갔어요. 일본 증시는 오늘 이렇게 올라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2,700으로 돌파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약하게 움직이면 이 시장 변곡점에 앞서서 일단 현금화 대응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여기서 이제 다른 나라 다 올라갈 때 미국 시장도 올라가고 일본도 올라가고 오늘 홍콩하고 중국 휴장입니다. 저렇게 올라가는데도 우리나라 시장이 저렇게 못 간다라 그러면 빠질 때는 또 똑같이 떨어져요. 뭐 그런 거는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일본 시장하고 미국 시장 올랐기 때문에 뭐 한 번, 두 번 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걔네들이 한 번, 두 번 더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이 반드시 2,700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2,700 돌파를 하게 되면 현금화해 놨던 걸로 주식 사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2,700을 돌파를 못하고 만약에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이 저렇게 하루 이틀 버티다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시장 2,700 돌파 못하고 도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현금화해 놨던 걸로 잘 기다리고 있다가 왜냐면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화를 안 해요. 다 주식으로 100%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다 물려 있거나 아니면 뭔가 고점에서 사놓고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 시장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화 대응이 하나도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확 떨어뜨려 버리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700을 돌파를 하면야 뭐 종목들이 이제 딱 갑자기 강하게 움직여주고 종목들도 움직이고 하면서 다 좋겠지만 여기서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현금화 대응 해놓고 오히려 떨어지면 싸게 사는 전략도 구비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2,700을 돌파를 하면 장이 강하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단타로 종목들 들어가면 되고 2,700을 돌파를 못하고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가만히 이 자리에서 계속 있다가 떨어지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싸게 바닥에서 주워 담으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10% 이상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추가적으로 더 깨지는 이 자리에서 하나도 안 깨지고 있다가 싸게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다. 이 전략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현금화 대응을 30%를 해놓은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저항대를 그러니까 넘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넘어갔었어야 되고 오늘 아니면 어제 넘어가든가. 어쨌든 미국은 저렇게 잘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더 할 얘기는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 얘기는 이 정도로 그냥 생략을 하고 이따가 유튜브 신의 한수 시간 때 더 자세하게 그리고 내일 강연회도 있으니까 내일 강연회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이번 시장의 변곡점과 그다음에 섹터에 대한 얘기는 그때 거기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테마주 첫 번째는 이제 한진칼입니다. 오늘 항공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항공주하고 면세점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들, 그다음에 백화점 관련 움직임이 좋았는데 뉴스에 호재가 나왔죠. 근데 가만 보면 지금 이제 호재가 나오게 되면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호재가 나오면 잠깐 움직였다가 다음날 빠지거나 이게 너무 심합니다. 어제도 삼성전자에서 M&A 얘기 나오게 되면 원래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한 100% 가고 200% 가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과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도체 급등하는 거 있습니까? 어제 급등했다가 휴림로봇 같은 경우 올라갔다 오늘 도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대감에 움직였다 기대감에 바로 떨어지는 게 너무 빨라요. 시장이 약해서 그래요. 시장이 약해서 그런 거고. 자, 한진칼 오늘 무슨 호재가 나왔냐면 정부가 6월 8일부터입니다.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격리 의무를 이제 해제하겠다. 그래서 인천공항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뭐 백신을 맞지 않아도 이제 격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 이제 지금 이 진에어라든지 한진칼이라든지 아니면 롯데건강개발이라든지 하나투어 여행 관련주들 이쪽 애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들 강원랜드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주들 뭐 등등 그래서 이쪽 애들이 움직임들이 강한데 그래도 오늘 건설기계 쪽 아니면은 이쪽 그 항공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시장이 그렇게 재미없어도 폭락은 안 나왔습니다. 코스피도 별로 빠진 게 없고요. 코스닥도 별로 빠진 게 없는데 재미는 없었죠. 그렇죠? 재미는 없었는데 대부분은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항공주들은 재미는 그래도 좀 있었던 흐름이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은. 그리고 호재 뉴스에 지금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한 달 내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현대건설기계인데요. 현대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이제 방한을 할 거라는 얘기와 함께 재건의 방안에 대한 논의인데, 미리 예상해보자면, 왔다 가면 빠질 겁니다. 6일에서 8일 사이에 한국을 방문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7일 정도에서 외교부 2차관 우리나라와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 나올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다음 주 상투 치고 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움직이는 거니까 쫓아붙지 마시고요. 조정받을 때 공략하세요. 뉴스 나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세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대주산업인데요. 오늘 사료주들이 다 안 좋았어요.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떨어지면은 다시 재공략이 가능하고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건데 많이 올라왔어요. 저번에 3월달에 추천하고 나서 186% 정도 수익이 났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종목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대주산업은 지금은 못 사지만 이런 식에 있는 음식업종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이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변곡점에서 조정받으면 그쪽을 잘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강연에 대한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가 내일 있어요. 내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있는데요. 그런 강의를 할 겁니다. 떠 있는 거 건들지 말고 변곡점에서 올라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빠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쉬워요. 월요일장에서 2,700을 돌파할 때와 돌파하지 못하고 일본과 미국 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질 때에서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이 떨어질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내일 토요일 오후 1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장점수 얘기해야 되죠. 시장점수는 75점이고요. 매수포인트는 70점이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조정받을 때 공략 가능합니다. 85점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수 함께 했습니다. 지금 강연회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중소형 테마주 수익률 따라잡기를 주제로 이정수 파트너의 강연회 열립니다. 접수는 현장에서 선착순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토 오픈 채팅방 입장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석 함께해 주신 이정수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또 우리의 고유의 브랜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